안녕하세요. 책으로 시너지를 낸 작가 유길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릴 책은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누구냐면요. 레프 톨스토이. 여러분 톨스토이 잘 알고 계시죠? 네. 이 거장은 제가 따로 설명 안 해도 러시아의 대문호이고, 그 다음에 이 책은 원래 이제 소설적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는 뭐냐면 살면서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내용을 담은 모음집, 그리고 톨스토이의 어떤 그런 삶과 사상이 풍부하게 담긴 정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을 이제 좀 크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강력 추천했던 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과 이렇게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철 휴가철이 보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이 책을 생각했습니다. 이 책 속에 있는 잔잔하게 이제 우리한테 울림을 주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지금 이 순간에 관련된 건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한 번 정도는 다 접해봤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한번 들려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현재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며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 순간이 엄청 중요한 거네요. 한 번 정도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음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도 해보고 명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삶을 위한 어떤 그런 지침이라고 돼 있는데 이 톨스토이 입장에서 어떤 내용을 삶을 위한 지침으로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시죠? 삶을 위한 지침.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위로와 충고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렇게 삶을 위한 어떤 그런 지침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육체는 영혼의 학생이라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려드리면, 육체는 영혼의 첫 번째 학생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육체의 가장 큰 기쁨은 노동 후의 휴식이다. 세상의 그 어떤 오락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육체를 쓰지 않으면 인간이나 짐승이나 살아갈 수 없다. 육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 또한 그것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최고의 길이다. 나태에 젖은 육체는 영혼을 고양시킬 수 없다. 마지막이 확 와닿네요. 나태에 젖은 육체는 영혼을 고양시킬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육체는 영혼의 학생이다.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뭔가를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행동으로 옮기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영혼에 직결된다 하면 정신 쪽에도 직결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귀 기울여 들으라 이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보면, 귀 기울여 들으라 하면 지금 방청객도 와 계시는데 귀 기울여 들으시고 계시죠 지금? 네. 귀 기울여 들으라. 작은 선행이 우리의 모습을 결정한다. 따라서 진정으로 사소한 일은 없다. 인생의 작고 사소한 눈에 뜨이지조차 않는 일들로 이루어진다.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라. 그러면 사랑이라는 커다란 나무가 자라날 것이다. 확신하지 못한다면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라. 이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다. 무언가 성취하려면 노력해야 한다. 가장 힘들고도 중요한 노력은 떠들어대지 않는 것이다. 귀 기울여 들으라. 그리고 아주 조금만 말하라. 조금만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리고 떠들어대지 않는 거,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 뭔가 그리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라. 이 부분도 확 와닿았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어떻게 보면 꾸미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한테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말을 꾸미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인데, 말을 꾸미는 사람, 아름답게 말을 꾸미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을 드높이려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말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참된 말은 언제나 명확하여 모든 사람이 헤아릴 수 있다. 말을 꾸미고 포장하고 그 다음에 너무 막 사치스럽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허무맹랑하게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믿으면 안 된다고 하나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말을 꾸미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페이지 9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현명한 대답이라는 그런 제목이 있네요. 현명한 대답. 우리한테 어떤 현명한 대답을 주는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명한 대답. 때로는 침묵이 가장 현명한 대답이다. 손보다 혀가 더 많이 휴식하게끔 하라. 침묵은 무지하고 무리한 이에 대한 최고의 대답이다.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해 후회스러운 일이 100가지 중 하나라면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해버려 후회스러운 일은 100가지 중 99이다. 야, 어머,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네요. 어떻든 간에 이런 문장은 실은 뭐 계속 곱씹어 살면 읽고 또 생각하고 음미하고 하면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기업을 하시는 그 사업을 크게 하시는 그분도 하루에 한 개 정도를 이걸 묵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읽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메모지에다 적기도 하고 아니면 사무실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책상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서 그걸 보기도 하고 계속 음미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고 성찰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병원 원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심에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을 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중심. 스스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될 필요는 없다. 독립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면 타인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다. 타인의 생각 속에서 늘 살아야 한다면 이것은 육체가 부자유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노예 상태이다. 우리의 내적 양심은 바깥 세상의 판단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우리는 그 양심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뭔가 중심에 관련돼 가지고 내가 어떤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되어라,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되어라. 우리는 지식이 많을수록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많이 아는 것은 꼭 필요한 몇 가지를 아는 것만도 못하다. 학자는 많은 책을 읽은 사람이다. 지식인은 무엇이 사람들의 관심사인지 아는 사람이다. 학자나 지식인이 되려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가 되어라. 교육을 못 받았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성장 속도가 더디다고 불안해하지 말라.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일은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딱 2가지 남았는데요.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216페이지 겉모습은 왜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지 한번 이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 다른 사람의 삶을 통제하고 행동을 지시하는 일이 쉬운 까닭은 무엇인가? 혹시 잘못된 결정을 내렸더라도 자신이 고통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타인에게 떠드는 얘기는 정작 자기 삶을 살 시간이 없다. 타인에게 자기가 시키는 대로 살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은 이를 위해 동원된 폭력을 정당화한다. 사람들은 관계의 겉모습, 의례, 행동 방법에 정신이 팔리곤 한다.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 진정한 삶은 사람들과 맺는 관계 그 자체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가지 질문을 이야기하거든요. 3가지 질문. 3가지 질문은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하시죠? 이제 앞에 처음에 했던 어떤 그런 그 내용하고도 좀 지금 이 순간하고도 조금 연관이 되는 그런 건데요. 3가지 질문
한번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길에서 던져야 할 질문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때문이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 깨달았다면 그 사랑에만 집중하라. 진정한 믿음을 가지려면 거짓 스승이 시키는 대로 자신의 지적 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지적 능력을 통해 믿음을 시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라. 여러분, 혹시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독 버튼 꾹 한번 눌러주시고 한 번씩 묵상하고 음미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